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취득과 자금 출처 조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이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 자금이 자녀 돈이었고 또 부모가 일부 돈을 지원해 줬다 하더라도 그러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 증여 추정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 추정. 증여로 본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제 남편과 부인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것, 또 부자지 간의 거래가 매매를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자녀의 직업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서 본인이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세무서에서는 그러한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러한 취득 자금의 입증을 못하게 되면 증여로 보아서 추정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 만약에 증여세를 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부당한 거래를 해놓고 신고하지 않았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40%의 무거운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일 때는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느냐. 80%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취득 자금이 5억입니다. 5억을 샀다면 80%를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5억의 80%니까 얼마입니까? 4억을 입증하게 되면 미소명된 금액 20%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10억 원 미만일 때는 무조건 취득자금의 80%를 입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80%면 4억 원 이상을 입증하게 되면 미소명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두 번째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만약에 취득자금이 15억이다. 취득자금이 15억이라면 여기서는 80%가 아니라 미소명된 금액이 2억 원이야 돼요. 미소명된 금액이 2억 원 미만. 결과적으로 15억이면 13억 이상을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2억 원, 그러니까 미소명된 금액이 2억 원 미만일 때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일 때는 미소명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15억에 취득했다면
미소명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니까 결과적으로 13억 이상을 입증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취득자금이 25억이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자금이 25억이라면 결과적으로 2억 원 미만이 미소명된 금액이니까 23억 이상을 소명자료,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취득자금에 대한 취득자가 직업이 뭐냐, 소득이 얼마냐, 또 연령이 몇 살이냐, 그에 대한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로 입증이 된다면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금 출처는 세무서에서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입증 방법이냐? 자금 출처 조사 입증 방법. 어떤 것으로 입증을 해야 되느냐? 자기가 이제 그 직장을 다녔다면은 매월 회사에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떼겠죠. 그러니까 원천 징수한 영수증. 그러니까 매월 세금 낸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역서, 또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했다면 그런 부채 증명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액, 또 만약에 내가 주택을 사가지고 전세를 안고 샀다면 그러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또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매 계약서, 그럼 매매해서 그 매매 돈, 매도인이 매매했던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매매 계약서, 이런 것들을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입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금을 차입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입증을 했는데 만약에 그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차입금을 변제하게 되면 그러한 변제한 내용도 입증을 해야지, 만약에 변제한 내용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이것도 증여 추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입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대출받은 그런 차입금에 대해서 부채 증명서로 입증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후 관리합니다. 그 빌려온 돈을 언제 갚았느냐, 이런 것들을 수년 동안 사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그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출처로 입증된 채무액은 상환 여부에 대하여 세무서가 수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출처를 입증을 하지 못하면 역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는 것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과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